자, 이번 영상에서는 VI 에디터의 마지막 행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I 편집기는 명령 모드와 편집 모드 그리고 마지막 행 모드라는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었고, 명령 모드와 마지막 행 모드는 모두 다 VI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모드다라고 했었죠. 자, 다만 일반적인 명령 모드와 달리 마지막 행 모드라는 것은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좀 많이 입력을 하고 또 수정 편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현재 VI 에디터 상의 마지막 행에 명령을 기술을 하는 그런 모드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행 모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범위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종종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현재 편집하고자 하는 문서의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즉 문서 전체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더 간단하게는 %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소위 에디터상에서 전체 영역을 블럭 잡는 일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다만 전체 문서가 아니라 일행부터 현재 커서가 있는 행까지를 블럭 잡는다라고 하면 1, 점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라는 것이 끝을, 점이라는 것이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다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와 있는 점부터 $까지라는 것은 현재 커서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지정하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어떤 특정 행부터 특정 행까지를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정하는 범위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라인 번호를 콤마로 나열을 해주면 되기도 합니다. 자, 소위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일정 행들을 블럭 잡는 일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나서 우리는 무엇인가 복사하는 처리를 한다라든가 삭제하는 처리 등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행 모드에서도 역시 복사나 붙여넣기 같은 작업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특정 범위의 행들을 복사한다든가 혹은 잘라내는 동작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명령 모드가 아니라 마지막 행 모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행 모드의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론을 입력을 해주면 현재 화면 제일 아래쪽에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어질 것이고, 그 표시되어진 프롬프트를 통해서 일정 범위를 선택을 해서 복사해라 혹은 잘라내라 와 같은, 우리 VI 에디터에서 삭제 기능은 잘라내기 기능처럼 동작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면 될 것이고, 이후 필요한 부분에 추가하기 위해서 역시 콜론 하고 나서 pu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복사했거나 혹은 잘라낸 항목을 특정 위치에다가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살펴보면, 자, 우리 지난번에 hello.c라는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 주었었죠. 마지막 행 모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콜론을 입력을 해주면 현재 VI 에디터 제일 하단부에 콜론이라는 표시가 입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 입력받을 수 있는 단계라서 얼마든지 수정 편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행 모드는 일반적인 명령 모드와 다르게 명령어를 쭉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그 명령이 수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령 모드에서처럼 어떤 의미의 명령어를 입력하다가 언제든지 ESC 눌러도 마지막 행 명령 모드에서 일반 명령 모드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숫자 1y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게 되어지면 현재 첫 번째 행을 복사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복사되어진 첫 번째 행의 내용을 현재 커서가 위치한 행 다음에 붙여놓고자 한다라고 하면 역시 콜론 써주고 나서 pu 엔터 쳐주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면 printf라는 행에 커서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샵 include라는 구문이 포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콜론 입력하고 나서 특정 범위의 행들을 복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 이 세 개의 행을 한 번에 복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1,3이라고 써주게 되면 1행부터 3행까지를 현재 y라고 하면 복사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현재 소위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 복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복사를 해놓고 나서 현재 라인 아래쪽에다가 붙여놓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콜론 pu 해서 엔터 쳐주게 되면 이 세 줄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특정 위치에 있는 행들을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현재 보면 여기가 6번째 줄이 되어져서 6, 7, 8, 9번째 줄까지를 다 지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콜론 6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를 삭제해라 라는 의미로 명령을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삭제되어진 내용은 삭제가 아니라 잘라내기 한 처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콜론 하고 나서 내가 삽입할 곳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어서, 자, 여기가 9번째 행이 되어질 테니까 9번째 행 다음에 붙여넣어라 라고 한다면 제일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지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콜론 하고 나서 하나의 숫자를 지정하면 그 한 행만 나타나는 것이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지는 행들이 모두 다 블럭 잡듯이 모두 다 선택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U 눌러서 다시 undo 해봅시다. 문서 전체를 복사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현재 콜론 눌러서 마지막 행 모드로 들어가서 1, 이라고 한다면 현재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전체를 역시 Y 해서 복사해라 라고 한다면 전체 복사가 됐을 것이고, 현재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행 다음 행에다가 붙여 넣어라 라고 한다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undo 해볼게요. 물론 명령 모드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지만, 명령 모드와 달리 마지막 행 모드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정하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다소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마지막 행 모드는 검색에 대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검색어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가 어떤 문자를 입력했는지를 화면에 나타내 주는 것이 다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 명령 모드가 아니라 마지막 행 모드에서 현재 검색 명령을 지원을 해주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사용했던 마지막 행 모드와 달리 검색하기 위해서는 콜론이 아니라 슬래시나 물음표를 통해서 마지막 행 모드를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래시도 물음표도 모두 다 검색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기 앞에 사용되어지는데, 차이점은 검색 방향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현재 슬래시 하고 나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문서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방향으로 향해 가면서 검색을 해 나가는 것이고, 역시 물음표 하고 나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문서의 끝에서부터 위쪽 방향, 즉 문서의 시작 방향으로 검색을 해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검색해 나갈 것인지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슬래시나 물음표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물론 한번 검색한 다음에 또 검색해 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이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겠죠. 그래서 한번 검색 명령을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된 방향으로 검색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next의 약자 n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소문자 n을 입력하면 원래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검색을 해 가는 것이고, 대문자 n을 입력하면 그 원래 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검색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슬래시 문자열 썼을 때에는 원래 진행 방향이 문서의 시작에서 문서의 끝 방향이기 때문에 수문자 n 하면 계속 끝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겠죠. 하지만 물음표 하고 나서 문자열을 검색하게 되어지면
원래 진행 방향이 문서의 끝에서 시작 방향이기 때문에 N이라고 입력하면 문서의 시작 방향으로 계속 검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진행 방향을 뒤집고자 했을 때 대문자 N을 사용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슬래시 하고 나서 in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슬래시 in 하고 엔터 치게 되면 문서의 시작 방향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in이라는 문자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검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문자 n 입력하면 그 다음 in 부분이 또 n 눌러주면 그 다음 in 부분이 표현이 되어지죠. 현재 이 상황에서 대문자 n을 입력하면 다시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물음표 하고 나서 in 입력을 해주었다라고 하면 현재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처음 만나는 in이라는 부분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역시 이 상황에서 소문자 n을 입력하면 역방향, 즉 문서의 시작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in을 찾아갈 것이고, 대문자 n을 입력하면 이번에는 다시 현재 검색 방향의 역방향, 다시 말해 문서의 끝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검색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텍스트 문서상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에디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특정 문자열들을 다른 문자열들로 대체하는 일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대체한다라는 단어로 s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역시 마지막 행 모드이고 어떤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로 바꿔라 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행 모드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아서 바꿔주는 소위 대체 기능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마지막 행 모드이기 때문에 콜론으로 시작해서 현재 s라는 명령을 부여해 주되 다짜고짜 그냥 s라고만 지정을 해주면 현재 커서가 놓여있는 행에 대해서만 대체 작업들이 수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을 찾을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이 대체되어질 문자열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행에서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로 대체해라 라는 처리가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그저 한 행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행 혹은 어떤 범위의 행 내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콜론 다음에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주고 나서 s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서 전체에 대해서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로 대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1, $사인 써주고 나서 그리고 s라고 표현해 주어야지만 전체 문서 범위에 대해서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로 대체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문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1, $사인보다는 여기 아래서와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범위를 지정했다라는 것은 현재 문서 내의 모든 행에 대해서 처리해라 라는 행들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한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같은 행 내에 이 대체되어질 문자열이 여러 번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나는 모든 문자열을 다 두 번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위 내의 첫 번째 일치하는 문자열만 대체를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한 행에 대체될 문자열이 여러 번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두 다 바꾸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끝에 g라는 표현을 써주게 됨으로써 지정된 범위에 대해서 % 썼다라고 하면 전체 문서가 되겠죠. 물론 꼭 전체 문서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 지정된 범위 내의 모든 행에 대해서 이 문자열과 일치하는 모든 문자열을 두 번째 문자열로 다 바꿔라, 전역적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역적으로 바꿔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사용자가 일일이 좀 확인을 해보면서 대체를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G 다음에 C라는 confirm의 약자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C라고 써줌으로써 확인해 가면서 대체하는 연산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세 번째 줄에서 우리 콜론 눌러서 현재 대체하기를 자, 소문자 in을 대문자 in으로 대체해라 라고만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앞서서 봤듯이 여기 끝에 G라는 옵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명령을 수행을 했더니 현재 라인에서 제일 앞에 오는 in이라는 단어만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in도 또 다른 행에 있는 in들도 다 바뀌지 않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undo 해주고 혹은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콜론 1,3이라고 하면 1행부터 3행 사이에 대해서 대체하기를 소문자 in을 대문자 in으로 대체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각 행의 첫 번째 in이라는 단어를 대문자 in으로 바꿔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역시 첫 번째 대응되어지는 글자가 아닌 이상해야 바뀌지는 않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undo 하고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현재 % 해주어서 문서 전체를 범위로 지정을 하되 대체하기를 소문자 in을 대문자 in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역시 현재 각 행에서 첫 번째 만나는 소문자 in을 대문자 in으로 바꿔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undo-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in이라는 것을 다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콜론 하고 나서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대체하기를 소문자 in을 대문자 in으로 바꾸기 때 전역적으로 바꿔라 라는 처리를 해주면 이제는 모든 in들이 다 바뀌어지는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세부적인 옵션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소 생소해서 범위를 지정한다라든가 혹은 한 행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대체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기술하는 것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파일 관련한 마지막 행 명령들을 살펴봅시다. 앞서서 일부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기본적으로 콜론 하고 나서 w라는 명령은 새로운 파일명을 지정해서 그 파일로 현재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하게 콜론 w라고 해서 현재 파일명으로 파일을 저장해라 라는 명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콜론 w는 save라는 명령, 콜론 w 하고 파일명을 지정한 것은 save as와 같은 명령으로 동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파일이긴 하는데 라이트 접근 권한이 막혀 있다든가 했을 때 저장이 안 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 무조건 저장하도록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느낌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콜론 w 느낌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새로운 문서를 편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불러오기 명령이죠. 콜론 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편집 중인 문서를 끝마치고 새로운 문서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가 혹시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저장이 되어 있어서 바로 닫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닫고 새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편집 중인 문서를 닫는 작업들을 무조건 수행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즉 현재 수정한 내용은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콜론 2 느낌표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정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는 콜론 r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r이라는 명령은 현재 커서 위치에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불러 들여오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즉 현재 문서의 내용 일부러 다른 문서를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개의 문서들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VI 에디터를 수행을 할 때 편집할 파일들을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서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편집을 하고 나서 편집을 마치면 그 다음 파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콜론 하고 나서 n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이렇게 첫 번째 파일에서 마지막 파일 순으로만 이동해 가면서 편집할 수 있고 한번 지나간 곳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콜론 하고 나서 느낌표 하고 나서 하나의 쉘 명령을 지정을 하면 현재 vi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잠시 하나의 쉘 명령을 실행을 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검색해 본다라든가 혹은 접근 권한들을 수정한다든가 하는 어떤 하나의 단일 쉘 명령을 수행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 혹은 콜론 하고 나서 sh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주면 아예 임시로 현재 vi 에디터를 끝마치는 건 아니지만 vi 에디터 편집 화면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다수의 쉘 명령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vi 에디터 실행 중에 쉘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다시 exit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쉘을 끝마치고 vi 상태로 돌아가지기도 합니다. vi 에디터의 환경 설정 관련한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경 설정 명령은 모두 다 마지막 행 모드에서 수행이 되어지는데, 콜론 하고 나서 set 설정한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nu라는 것은 넘버의 약자로서 각 행 앞쪽에 행 번호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에디터 상에 표시되어지는 것이지 문서에 삽입되어지는 행 번호는 아닙니다. 이런 설정되어진 행 번호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nonu라는 명령을 써주면 행 번호 표시가 취소되어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문자들, 탭키라든가 혹은 계획 문자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들을 좀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setList라는, 또 이 표시되어진 특수 문자 표시 기능들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noList라는 명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showMode라는 명령은 현재 vi 에디터의 모드, 편집 모드인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현재 모드를 표시하는 기능을 취소하기 위해서 noShowMode라고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탭 키를 눌렀을 때 그 탭 간격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탭Stop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수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setA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보면 현재 콜론 해주고 나서 setNew라고 해주면 각 라인의 시작에 라인 번호들이 표시가 되어지죠. 다시 set noNew라고 하면 라인 번호 표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set list라고 하게 되어지면 탭키가 입력되어지는 자리는 꺽쇠가로 i로, 계획 문자가 입력되어진 자리는 $사인으로 표시가 되어지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공백 문자 같은 것들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고, set noList라고 한다면 그런 공백 문자들이 다시 일반적인 편집기에서 보여지듯이 바뀌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탭 문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탭 키를 눌렀을 때 일정 간격만큼 들여 써지도록 설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편집기마다 하나의 탭 키를 몇 칸 들여 쓴 것처럼 처리할 것인지 설정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현재 우리 vi 에디터에서는 set 탭Stop이라는 값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4 정도 써준다라고 하면 하나의 탭 키에 대해서 4칸 정도 들여 쓴 형태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탭Stop 값을 4의 값으로 많이 설정하기도 하죠. 자, 그 밖에 set showMode라는 값을 써주게 되면 현재 에디터의 편집 모드 상태들을 나타내 주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집 모드로 insert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insert라고 표시가 되어지죠. 반면에 set 하기를 noShowMode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insert 모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i 값을 누른 상태인데 어떠한 모드 값도 표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VI 에디터의 환경 설정 명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명령들은 뭐 set all에서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는 하는데, 자, 문제는 Q 눌러서 나왔어요. 자, 문제는 내가 소위 set new에서 라인 넘버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VI 에디터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설정한 내용들이 모두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VI 에디터를 실행했을 때마다 이 설정 모드 값들이 설정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선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exr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vi 하기를 현재 내 홈 디렉토리 밑에 .exrc라는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해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설정들, 뭐 set new, 난 라인 넘버 보이게 할 것이고, set show mode에서 편집 모드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set 탭 스탑 equal 4라고 해서 탭 간격은 4로 설정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필요한 명령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그 자체로 저장하고 나오게 되어지면, 자, 이제 내가 VI 에디터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게 되어지면 .exrc에서 설정한 VI 에디터의 설정 값들이 모두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